우리 교재에 요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표로 조금 봤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각 설계의 특징하고 제한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 AP 설계의 단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APA가 나오고 뭐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 하나짜리를 넣어드렸는데 여기에 교재하고 똑같아요. AP, APA, APAP, BAP, 다중요소, 복수기초선, 철회 설계 순서 똑같고 쓰여진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냥 표로 볼게요. 자, 표로 보는데 글자 너무 적어서 좀 큰 글씨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415쪽에 AP 설계부터 볼게요. 자, 요걸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한 이유가 있어서 좀 볼게요. 일단 AP 설계는 우리가 기초선 잡고 개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P 설계는 이런 그림인 거죠. 아까 그 얘기로 할게요. 형이 동생을 너무 때린다. 엄마가 호소가. 그래서 이게 조금 예뻐서 그랬다. 장난이라 그러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요걸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선 뭘 해야 돼요? 기초선 잡아야죠. 얼마나 때리나, 빈도 이런 것들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빈도들을 이제 꾸준히 관찰을 해서 한 요 정도 안정되게 나타나는 거, 하루에 이만큼 이제 때리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행동 수정 프로그램 별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독립 변수가 되겠죠. 요런 어떤 개입을 해요. 이제부터 개입을 하고 한다면 내 개입이 된 거, 내 그거를 개입을 했더니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 하면 내가 한 거는 기초선 A하고 개입한 B하고 AP 설계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상태죠. 개입에 대한 효과를 기초선과 비교하는 거죠. 개입이라는 B하고 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해보는 거하고 기초선하고 비교를 해요. 개입으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를 기초선과 비교해서 제시해요. 자,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는 거예요. 와, 내가 요렇게 이 정도 이렇게 때렸는데 별이라는 행동 수정에서 B 개입을 했더니 이렇게 떨어져. 아싸, 내가 잘 만들었나 보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내 개입이라는 이 별이라는 독립 변수 이 B, 이제 개입이 B잖아요. 이 별이라는 이 내가 행동 수정 프로그램 그거 한 것 말고 제3의 요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요. 예컨대 만약 알고 봤더니 얘네 아빠가 외국에 오래 계셨는데 내가 4월부터 개입했는데 얘네 아빠가 4월 한 5일 정도부터 외국에서 귀국을 해서 집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개입한 시점하고 아버지가 돌아온 시점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자, 얘가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한테 뺏긴 사랑을 아버지가 줘서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덜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덜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개입한 시점하고 너무 비슷하게 되면 이 제3의 요인, 외생 변수가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행동 수정 프로그램 별에 의한 변화인지 아버지라는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입이 표적 행동에 미친 변화에 대한 신뢰도가 AP 설계만 하면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APA를 하게 돼요. 기초선 잡고 개입하고 한번 쉬어보는 거죠.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P 개입 이후 또 하나의 기초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P 설계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기초선 잡았고 그 다음에 별이라는 거 B를 이제 개입을 해서 낮아졌는데 다시 한번 제2 기초선 A에서 아무것도 안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정말 내 별에이라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잘 된 거라면 사실 이 그래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별이라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 3주 했더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2기초선 잡았을 때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때리면 사실 행동 수정 프로그램 내게 잘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올라가면.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입을 중단하는 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단지 내 평가를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그렇게 중단하는 건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게 한계점이고요. 제2기초선 동안 문제가 악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외생 변수의 영향인지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악화되면은 이 별이라는 수정 프로그램이 잘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면 아까 얘라면 뭐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줘서 이런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한계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독립변수 별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AP 해갖고 기초선 잡고 개입하고 제2기초선 잡고 또 한번 개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생 변수를 좀 더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제2기초선 다음에 제2개입을 해서 철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예컨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기초선 잡았죠. 그 다음에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2기초선 잡고 다시 개입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때렸는데 내가 별이라는 거 개입하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2기초선 잡았을 때 다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주일 동안 동생 또 때렸어요. 근데 다시 별을 개입을 또 했더니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앞에 B 할 때도 떨어졌고 뒤에 B 한 번 더 할 때, 쉬었다가 할 때도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건 인과관계가 규명된 거죠. 아, 이거 B에 의한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일관성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라는 게 AP에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앞에서 내가 개입할 때도 떨어졌는데 제2기초선 때 다시 동생 때리는 거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개입했더니 또 떨어지더라 하면 이 앞에서도 떨어지고 뒤에서도 떨어진 거는 이거는 다른 외생 변수가 아니라 이 별이라는 개입에 의해서 떨어진 거구나 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뭐죠? 바로 평가를 위해서 제2기초선이라는 걸 잡았잖아요. 철회했잖아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이제 이렇게 연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APA의 이제 특징과 제한점들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AP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기초선을 잡을 수 없는 위기 개입이 있어요. 빨리 개입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선을 설정할 여유가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기 개입일 때는 B, 개입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개입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기초선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초선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개입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개입하고 나서 기초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염된 기초선이죠. 개입이 이미 있는 거지 순수한 퓨어한 기초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한계점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AP 설계부터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위기 상황으로 개입부터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BAP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중에 가장 인과관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 AP죠. 왜냐하면 처음에 B 개입했을 때도 변화가 있었는데 휴지기를 갖고 제2기초선 하고 또 했는데도 일정 변화가 같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외생 변수 때문인 게 아니라 나의 독립 변수, 나의 개입, 아까로 치면 뭐 행동 수정 프로그램 별에 의한 거라는 일관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조금 신뢰도가 높은 부분은 또 AP이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긴 뭐 사례로 나오고 어떤 설계를 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읽을 때 기초선을 잡았구나 A, B라는 방법을 썼네. 근데 다시 한번 쉬었다고? 그러면 어때요? 제2기초선에서 예컨대 뭐 기초선을 잡고 2주간 무슨 개입을 하고 뭐 가족이 다 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다. 여기서 끝났으면 A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가족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또 했다 그러면 AB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을 때 이걸 코드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기초선 A, B 뭐 이걸로.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요소 설계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교재 416쪽이죠.
하나의 기초선 자료에 여러 다른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대표 기출에서도 뽑았죠. 그래서 하나의 기초선 A를 잡고 개입 B를 하고 요번에는 개입을 C라는 방법도 써보고 D라는 방법도 써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 C, D 설계라고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중요소라 그래서 여러 다른 것만 계속해서 A, B, C, D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대표 기출에서 봤듯이 A하고 그 다음에 기초선 잡고 B 방법 쓰고 그 다음에 A 쉬고 A, C 이렇게 해서 다시 제2기초선 잡고 쓰는 다중요소 설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2기초선 잡고 또 다른 방법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중요소 설계는 어떤 그 제한점이 있냐면 여러 개입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입에 대한 개별적 효과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 B, C, D 뭐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더라도 이 효과가 B에 의한 효과인지 C에 의한 효과인지 D에 의한 효과인지 알기가 명확하게 각각의 특정한 개별적 효과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얘한테 나타나는 그 제한점이 이월 효과와 순서 효과, 외생 요인 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월 효과는 이제 거기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 417쪽 이월 효과 읽어볼게요. 이월 효과. 찾으셨나요? 예, 지금 우리가 다중요소 설계의 한계점으로 이월 효과가 뭔지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개입 B로 인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입 C를 진행했는데 이때 나타난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개입 B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월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B를 했는데 너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B라는 방법을 썼는데, 그래서 C라는 방법을 썼는데 C 초반에 효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와, C가 대단하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월 효과일 수 있는 거죠. B가 이런 거죠. 이렇게 싹을 이렇게 C를 심으면 얘가 그냥 팡 하고 터지지 않고 하다가 팡 터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은 옴투기 하다가 여기서 팡 터졌는데 그게 C로 바꾸고 나서 터지니까 이게 C의 효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이월 효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옴투기를 하고 막 이제 효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C로 바꿨더니 거기서 팡 하니까 이게 C인가,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이월 효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는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A, B, C, D라고 했을 때 효과가 만약에 뭐 80% 나왔어요. 전체 효과가. 근데 A, C, B, D로 했더니 효과는 한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꿨더니 방법들을 쓴 거는 전체적으로 이 방법 쓴 거는 같은데 이 방법의 순서를 바꿨더니 효과의 그 전체 양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 효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생 요인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차단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한계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요소 설계는 아까 우리가 대표 기출 통해서 예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봤어요. 그 다음에 복수 기초서는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AP 설계를 반복하여 외부 사건을 통제하는 설계이다. 둘 이상의 기초선을 정하기 위해 개입을 중단하는 대신, 이게 중요해요. 개입을 중단하는 대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윤리적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2기초선을 잡으면서 개입을 중단하고 지켜보는 게 윤리적 문제였잖아요. 평가를 위해서 개입을 중단하고 일주일 동안 살펴봤다. 이런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초선을 그러니까 개입을 중단하는 것 대신에 둘 이상의 기초선을 동시에 시작하고 개입은 각 기초선의 다른 시점에서 한다. 그래서 얘가 갖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개입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얘는 전반적으로 비실용적이고 다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한계점이에요. 예컨대 17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17회 때 제가 17회 그 지문을 정확히 누구였죠? 재훈이와 수지였나? 예. 재훈이와 수지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둘 다 대인관계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동일한 시점에서 기초선을 일단 잡았어요. 사회적인 성숙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성숙도 검사 같은 거를 같이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회기술훈련을 재훈이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재훈이는 한 3주 정도 하고 계속 하면서 3주 정도 됐을 때 수지는 사회성숙도 검사 기초선은 같이 했지만 이쪽 한 4주 차부터 수지는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재훈이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휴지 기간을 갖는 게 아니라 제2기초선을 갖는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훈이는 검사하고 그대로 시작하고 수지는 재훈이 한 3주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걸 했는데 재훈이도 효과가 있고 수지도 효과가 있다면 이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냐면 같은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검사를 했고 재훈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재훈이가 이게 정말 효과 있나 보려고 휴지 기간을 갖지 않고 이번엔 누구를 한 거죠? 3주쯤에 수지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재훈이도 효과가 있고 수지도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평가를 위한 휴지 기간을 갖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다 효과가 있다면 이 소셜 스킬 트레이닝은 잘 된 거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복수기초선 설계가 갖는 게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개입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윤리적 실천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문제, 여러 상황, 여러 사람에게 적용해서 같은 효과를 얻는다면 개입의 인과적 효과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특징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도 피하고 되게 아이디얼해 보이지만 사실은 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또 그다음에 설계의 복잡성 이런 게 또 제한점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철회 설계는 어떤 단독의 설계가 아니라 개입을 중단하여 목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계로서 중단해서 이게 지금 제2기초선 동안 어떤 변화가 있나 보는 거. 그러니까 제2기초선이 있는 APA, APA 뭐 이런 식으로 제2기초선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철회 설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뭐 제한점들이 있는지는 여기 뭐 2월 효과 뭐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했는데 요것들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하나 쪽에 표를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 내용들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은 요것들을 이렇게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이 제한점 때문에 요게 됐고 얘는 근데 또 앞에 제한점을 극복했는데 또 이런 제한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표로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